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로부터 내연산 치유의 숲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산림치유 지도사들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통보해서 논란입니다. 지시 분리행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는데 지도사들은 업체 대표가 오히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로 일관해서 갈등을 키우고 공공사업에도 해를 끼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심신 건강을 도울 목적으로 포항시가 46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내연산 치유의 숲입니다. 2021년 개관해 지난해부터 민간업체에 연간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주고 위탁 운영 중입니다. 최근 이곳에 근무하는 산림치유 지도사 3명이 업체 대표로부터 전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지도사들은 대표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운영에 견디다 못한 자구 조치였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거를 끊고 본인이 중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자와 저희 관계는 일단 거기서 신뢰가 일단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되게 좀 모욕감도 들고 좀 치욕적이고. 전문 자격이 없는 대표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끼어들어 이용객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먹지 못하게 이런 훈계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분을 늘어놓는 거예요. 화를 내시더니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라고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실은 이제 2학기에도 거기 가려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다 짜놨었는데 그 예산 다 변경하고. 지도사들은 대표가 평소 강압적인 태도로 지도사들의 자질과 업무의 자율성을 폄훼해왔다고 말합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실력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대표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협박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포항시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대표 편에 서서 지도사들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그 대표의 그 편에 서서 대표하는 대로만 했어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그 대표의 그 비서실장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대표님이 지시를 하시면 그거 좀 따라주시면 다툼이 없지 않을까. 대표는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해고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연을 하고 서로 교정해 주라고 수없이 지시를 했어요. 각 치유사마다 3개씩의 시나리오를 써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일주일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지키지 않아요. 포항시는 지도사들의 담당국장 면담 요청에 열흘 이상 응답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원 해고 통보를 하고 이후에 다시 채용에 대한 계획이 없고 그럼 사실상 운영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피해는 포항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십억 원을 들인 포항시의 공공사업이 위탁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 탓에 시작 2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4조 4천억여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포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비 증가폭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내년 경상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4조 4,5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당초 경상북도가 건의한 5조 5,715억 원에서 80% 정도가 반영된 건데 올해 예산안보다 18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울릉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확충에 40억 원, 대형 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에 40억 원, 국립 동서트레일 센터 조성에 10억 원 등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문경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데 7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옛 쌍용양의 문경 공장 일원에 언제든 가상 환경에서 영화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영화 제작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작진들이 조금 더 지역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지역 산업,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반 작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영상 제작진들의 체류를 늘리고 올해 처음 50억 원을 확보한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사업은 내년 국비 5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국비 증가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국비 반영액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7%, 4% 등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반영액은 12%나 감소했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겨우 0.4% 증가하는 데 그친 겁니다. 예산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최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 지방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정치권하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주 화요일 서울 국회의관에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추가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태풍에 유실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법원이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했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가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경작지를 살펴보러 나가다 유실된 제방 도로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76살 남성의 유족에게 경주시가 6,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민간 위탁 중인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간 위탁업체가 배수를 무단 방류하고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다면서 전직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울진군과 경상북도는 위탁업체의 부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울진군이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매일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4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는 지난해 폐수동 액상 부식조에서 발생한 슬러지 폐기물을 인근 농경지에 매립했습니다. 또 전직 직원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오랜 기간 토랑 설비의 폐수가 관로에서 새어나와 무단 방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라고 하는 이제 고체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토양에다가 바로 이제 배출을 하고 편의상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오염물질들을 외부로 방출을 하는. 이 밖에도 여름철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가 통상 과다 발생하는데 연소 작업 없이 무단 배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넘게 부실 운영된 정황이 있음에도 울진군과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진상조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업체 측은 문제가 된 슬러지는 수거해 이후 정상 처리했고 불법 폐수 방류나 가스 배출 등의 의혹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과 경상북도는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조사를 할 것이고 위법사항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경북지부는 축산분뇨 처리장 부실 운영과 관련해 울진 군수와 위탁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주 산내면과 칠곡 가산면, 강원 고성군 전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상민 해안부 장관에게 특별 재난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태풍 등의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정부가 50에서 80% 부담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도 이뤄집니다. 원전 근처에 살다 갑상선암을 얻었다며 월성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재판부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무시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원전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 원자력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고리와 월성, 울진 등 원자력 발전소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환자와 가족 등 2,856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과 같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8년을 기다려왔는데 오늘의 이 재판 결과를 봤을 때 너무 허무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지난 2011년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원전 5km 이내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도가 비교군에 비해 2.5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추가 연구에서도 원전 인근 거주와 암 발병 사이 연관성이 확인됐다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공동소송단의 재판부가 정부 조사 결과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저밖에 없는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 어떻게 입증해라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건강영향조사는 원전 반경 20km를 표본조사해 피해 정도를 희석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20km 반경 내 암 발병률은 평균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세웠지만 반경을 줄여보면 전국 평균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게 당시 연구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거리별 통계를 내달라고 했었거든요. 원전 반경 10km 이내의 주민들이 암 발생이 더 높거든요. 인근 지역보다는 한 44% 더 높게 나타나고. 이번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의 연관성을 주장한 이른바 균도내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던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공동소송시민지원단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정당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동과 영천, 김천에 이어서 지난 28일 경주시 강동면에 걸려있던 민주당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훼손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계 당국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산시장 인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칠성천 주차장을 비롯해 죽도시장, 죽도어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오거리 주차장, 수산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입니다. 이용자는 결제 영수증 등을 내지 않아도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배 부사관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중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숙소에서 후배 남성 부사관과 술을 마시던 중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시는 내일 오후 5시 반부터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슈퍼 블루문 달빛맞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첨성대에서 월정교까지 진행하는 신라 달빛 기행과 비보이, 시립합창단 공연을 비롯해서 신라 고취대의 공연과 행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또 천체 관측 체험과 국악 버스킹, 신라복 체험 등의 야간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